끝까지 했죠.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열 번째 유금 알참이 유금. 오늘은 이제 열 번째 유금입니다. 유금. 유금의 모습은 뭐냐? 유금. 유금입니다. 유금. 유금이라는 것은 이제 이제 회귀 본능이에요. 회귀 본능. 회귀 본능. 유금은 회귀 본능이에요. 즉 묘에서 이렇게 묘목에서 이렇게 외부로 묘목에서 외부로 나왔다 그러면 외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면 묘목에서 그러면 유금에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유금에서는 이제 집으로 내부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다. 들어오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묘목에서부터는 이제 이 확장이라고 하면은 이 유금에서부터 이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묘목에서는 이 외형을 키우는 것이라 그러면 이거는 내실을 다진다는 뜻입니다. 내실을 다진다. 그럼 묘목에서는 이제 뭐 투자의 개념이 나오겠죠? 네. 유금에서는 뭐가 나와요? 회수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유금은 이겁니다. 즉 만물, 사람 모든 것들이 이제 땅,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하늘과 땅이잖아요. 땅. 하늘을 우리 양이라고 하는 거고 땅을 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땅이 뭐 그냥 이런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기운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야. 땅에는 뭐야? 물질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땅과 기운을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운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시간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는 공간이 계속적으로 이거는 시간의 움직임이라는 말. 움직임이고 공간의 뭐였죠?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결국은 시간에 의해서 공간이 변화된다. 즉 기운에 의해서 물질이 생겨났다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거야. 시간의 변화. 그러니까 즉 결국은 기운의 변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생장, 염장, 다른 말로 하면 뭐 성멸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생장, 요거는 어디를 보냐면 이 땅을 관찰하는 거야. 땅의 이 형태를 형태를 관찰한 거예요, 관찰. 근데 이 땅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늘의 형상이다, 이거죠. 하늘의 형상이다, 형상. 그래서 우리는 형이상학이라고 그러고, 땅을 형이하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철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묘에서 외부로 나갔다 그러면 유금에서는 이제 내부로 들어오는 것. 묘는 확장의 거고, 이거 확장으로 변하는 거고, 이거는 축소로 변하는 거고, 이거 묘목부터는 외형을 키우는 것이라면 유금부터는 내실을 다진다. 또 우리 금전적으로는 묘목부터는 투자의 개념이라면 회수라. 그러니까 이렇게 묘운이 운에서 오면요, 나도 모르게 뭔가 투자할 일이 생기는 거고, 즉 뭔가를 확장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유금이 이렇게 오면은 뭔가를 이제 걷어들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봄이라는 것은 투자라는 것이고 가을이라는 건 이제 거두어 들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이제 지지가 이제 묘진사 오미신 그다음에 유술해 자축인이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요거를 이제 우리는 양권이라고 해요. 양의 권역. 요거는 음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의 권역에 양권에 필요한 이제 이 기운들이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기운이 뭐냐? 양권에 필요한 기운이 뭐야? 첫 번째 을목이 있어야 되겠죠. 을목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병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요 을목을
이 경금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여기 뭐가 되냐면 개수가 작용하는 겁니다. 개수가 이렇게. 개수가 목을 키워, 목을 외부로 밀어내잖아. 이 음음이니까 외부로 밀어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변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무토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 이러한 것이 이제 무토라는 어떠한 그 상황적 모습이, 결국 이 무토가 이제 양의 총체적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음권은 뭐냐? 신금이 임수를 통해서 뭘로 가는 거야? 간목으로 가는 거죠. 요 변화하는 것이 뭐, 요거 정화가 써지는 겁니다. 정화로 이렇게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토라는 우리는 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묘진사 오미신 유술의 자축인에서 천간에 굳이 무토가 없어도 요 자체가 행위가 전부 무토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무토적 행위라는 거야. 유술의 자축인은 뭐야? 기토적 행위라는 거야. 기토적 행위. 기토적 행위라는 것이. 무토적 행위가 뭐냐면 양처럼 펼친다, 음처럼 오므린다, 뭐 이렇게. 뭐 투자하다, 뭐 외부 사람과 교류를 하다. 이거는 또 외형적인 것을 키우다. 이거는 뭐 내면을 다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굳이 무기토가 없어도 이러한 행위들은 누구나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게 천간에 있는 거와 없는 거 차이는 뭐야? 뚜렷하냐, 불투명하냐, 투명하냐, 불투명하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뚜렷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딱 두 가지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딱 뚜렷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불투명한 사람. 불투명한 사람과 투명한 사람. 이거지 뭐. 요거 가지고 이거 뭐 좋다 나쁘다라고 투명한 사람 우리는 좋다고 하고 이거를 호라고 하고 이거 불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잣대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시작에 유금은 그 시작이고 묘목은 이 양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유금부터는 이제 우리 인간의 행위를 봐서 이제 수학을 막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달 되면 우리가 9월달 되면 이제 수학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9월달에 이게 이제 양력 9월이거든요. 이게 양력 9월이고 요 묘월은 양력 3월이라고 돼요. 양력 9월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추석을 하면서 이제 수학의 기쁨을 느끼는 거죠. 추석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음력 8월 15일 이렇게. 이렇게 음력 8월 15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유금을 이해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상황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각각의 공간에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말 내가 얘기하냐면 어떤 사주가 이렇게 유금이 있는데 예? 여기에 막 을, 개, 병, 뭐 경금이라는 이런 에너지가 있으면 이 에너지 효용성이 여기서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금은 없네요. 정, 임, 갑이라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건 뭐야.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거와, 이 천간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와 지지의 이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니까. 이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저 환경에 순응하든지 아니면 떠나서 딴 데 가서 적응하는 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만나도 요것도 말해 묘월에 묘목 이후로 이렇게 신정 임갑이 있으면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6월부터는요 이러한 에너지들이 이제 필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을계 변경의 에너지는 여기서 이제 순응한지 적응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금이 딱 오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을목과 개수와 병화와 경금의 무토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서 순응의 적응의 문제를 결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유금이니까 이제 변화를 해야 되니까
고민스러운 거고, 결정을 어디서 하겠어요? 술토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묘가 오면은 뭐예요? 신금과 정화와 임수와 간목과 기토라는 이러한 생각적인 요소, 시간들이 묘에서 이제 어떤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 진토에서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묘유는 아직 결정이 아니라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묘유가 있는 사람들, 묘나 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가 고민스러워요. 항상 순응할 것인가, 딴 데 가서 적응할 것인가, 요거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요거는 묘와 유는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와 오는 그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묘유에서 가장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올해 묘년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거는 네. 이미 자년에 이미 하늘과 땅이 바뀌었잖아요. 음과 양이. 네네. 그러니까 묘년에는 이제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인간이 뭐 이제 확장하려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확장하고 싶은데 못해서 답답한 거예요. 다른 의미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럼 유가 오면은 뭐야? 이제 축소하려고 바쁜 거예요. 이제 걷어들여야 되니까. 이게 묘와 유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그럼 신금과 인목의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신금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신금과 인목의 차이도 여기서 곁따라서 보면은 신금은 아직까지는 이 버티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 이 신금과 유금은요, 이 버티다. 버티다.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버티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거지. 네. 근데 이거는 이건 뭐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내려놓다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목 신금 있는 사람, 뭐 경금, 간목 있는 사람, 또 뭐 신금, 을목 있는 사람은 완전 이 경금, 간목, 뭐 인목 신금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버틸라 그래. 근데 신금, 을목이나 천간에 아니면 지지에 묘유가 있으면 이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으려고 그래, 항상. 내려놓다야. 선생님, 저 지지에 묘가 있어서 자꾸 후반기 들어서 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요? 그치요, 바로. 음적인 것을 내려놓고 양쪽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유는 뭐야? 양적인 걸 내려놓고 음적인 거로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런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묘신이 왔으니까 올해 개묘의 묘신이잖아요. 이런 것도 생기는 거예요. 쭉 계속 내려놓아서 여긴 버티다야. 내려놓은 것도 버티다. 근데 이거 음을 내려놓고 양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유이는 뭐겠어요? 유이는 반대겠죠? 네. 양을 내려놓고 음을 버티다. 이런 거. 그래서 묘신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생기가 있고 여기는 살기를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묘신 그렇게 있으면은 생기잖아요. 뭔가 이 목적이나 목표 의식이 뚜렷해요. 숨기고 있는 거고 이것도 똑같이 목적인데 이걸 살기를 숨기고 있는 거, 생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살기를. 그러면 생기와 살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생기와 살기는. 살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우리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잖아. 살기를 갖고. 네. 생기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생기라는 거요. 예? 이 살기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만나다예요, 만나다. 뭐든지 만나다는 거야. 이 생기는 뭐야? 뭐든지, 이걸 헤어지다입니다, 헤어지다. 그래서 생기를 다른 말로 하면 회자정리라고 그래. 이거 뭐라 그래, 이거냐? 회자정리.
그냥 또 뭐라고 그래요? 회자 정리 다음에 나오는 고사성어가 뭡니까? 뭐죠? 맨날 하는 얘기인데 몰라. 회자 정리, 그 다음에 거자 필반이에요. 살기는 거자 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자 필반.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생기라는 것은 헤어지는 겁니다. 헤어지는 거야. 생기는 헤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저 언제 헤어지면 돼요? 묘올 때 헤어지세요. 그러면 돼요. 뭐 언제 다시 만나요? 묘올 때 만납니다. 이 살기의 뜻은요, 만나는 겁니다. 만나야지 사람을 죽일 거 아니에요.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생기가 돌아야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헤어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네. 거꾸로 알고 있어. 그러게요. 딱 들으면 바뀌어서 생각할 것 같은데. 응. 네. 살기야, 살기. 허공에다가, 허공에 삽질하고 허공에 주먹질하면 어깨 빠져요.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기와 살기는 우리는, 이 생기가 있는 사람들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헤어짐을 잘해. 그러니까 사주구조가 생구조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황묘의 생구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주 구조가 이렇게 생으로 되는 이래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뭐 가을이 있는 사람들 겨울이 네네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사람들은 되게 헤어지는 걸 되게 즐겨요. 그런데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 사람은 이 만나잖아요. 만나자. 이거 만나는 걸 즐기는 겁니다. 그 생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생이라고 하지만 살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극이라는 거. 이 생극의 논리가 이제 이 생기와 살기를 얘기하는 극이라고 만나야지 뭔가 생기는 거지 무슨 뭐. 바가지 긁어야 되는데 무슨 사람이 없는데 바가지를 어떻게 긁어?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는요, 이 바가지가 안 긁히면서 그 사람들은 곧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이가 좋아요. 인고 부부예요. 곧 헤어지겠고. 서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냥 포장하는 거지, 무슨. 요게 이제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신금과 유금의 가장 큰 차이가 또 하나 있다는 거야. 신금과 유금의 차이는. 이거는 완성되는 과정이지만 이거는 이제 완숙된 것이라는 거예요. 완숙된 것. 신금은 과정이에요, 과정. 모든 것은 양지라든가 이 천간의 양간이라든가 지지의 양지라는 것은 완전히 뭐예요? 이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정. 천간의 음간이라든가 지지의 음지라는 것은 뭐예요? 예? 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일어나요. 이제 과정에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과 결과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지지의 토라는 거, 토.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러면 인목도 마찬가지예요. 인목과 묘목도 차이점이잖아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미완성이겠죠. 미완성이 되는 과정. 미완성. 이거는 이제 안전하게 어떻게 미완성된 겁니다. 미완성. 완성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 도화지로 봤을 때 인목은 신백지야. 예? 묘목은 여기다 막 아무 때나 막 칠해도 돼. 요 흰백지를 우리는 인목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 막 칠하는 행위를 하도 우리 묘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목을 따르면 천간으로 하면 이게 갑이고 이게 을이라는 거예요. 을 있는 사람이 막 여기저기 막 칠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무것도 터볼. 이 을목, 묘목이라는 거 남들이 없는 공간을 좋아한다는 거야. 즉, 내가 항상 내가 주목받고 싶다는 거야. 니네 니가 이런 소식 들어봤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응? 그러고. 그러면,
신금과 이 유금, 뭐, 신금은 뭐야? 다 빽빽하게 다 그려져 있는 건데, 아주 여백이 좀 남은 게 신금입니다. 천간으로 경금이 되는 거지만. 그럼 이 여백에다가 이렇게 나머지 꽉 채우는 걸 뭐라 그런다고? 이거를 유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금은 여백의 미예요. 여백의 미예요. 신유금은 여백의 미를 참 되게 좋아해요. 여백의 미. 신유금 여백. 그래서 그러면 누가 더 창의적이겠어요? 여백이 있는 게 창의적인 것 아니, 같은데. 창의적이 아니죠. 이 여백이 없는 사람이 창의적이잖아요. 아무거나 막 그려도 되잖아.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채워져 있는 곳에서 나머지 손만 보는 거야. 조금 이렇게. 신유금 있는, 특히 유금 있는 사람은요, 절대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그려져 있는 데서 조금만 지가 손 보는 겁니다. 근데 묘목은 생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묘목은 무에서 뭐죠?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금은 뭐죠? 유에서 뭐야? 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유금은 관찰자 시점을 갖고 있어요. 묘목은 무슨 시점이냐? 이거는 창조적 시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적 시점. 그래서 유금을 갖다가 1인치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묘목을 3인칭 창조적 시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관찰자 시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유금은 항상 뭐든지 관찰하려고 그래. 관찰자 시점을 갖고 있어요. 왜? 이 빈 공간을 찾는 거야. 빽빽하게 차려져 있는 데서 빽빽하게. 어떤 사람이 난 사주를 한번 보러 왔는데, 신유가 이렇게 있길래, 그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밭대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먼저 트랙터로 이렇게 이제 논밭을 이렇게 갈고, 나머지 짜투리 공간 있잖아요. 어? 네. 요거는 손으로 다 일구겠네요. 그랬어요. 아주 지독스러운 사람이네요. 네. 그러니까 한 톨이라도 이제 이거 엄청 지독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신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락 한 톨이라도 즉 세모이 막 이런 애들 뭐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 싹쓸이에 간다는 거야. 싹쓸이. 신유가 있는 사람은 뭐야?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아주 뭐든지 황량하게 하는 거야. 황량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싹쓸이 하는 거예요. 천간이 경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싹쓸이 하는 겁니다. 싹쓸이.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쓸이 하겠다. 그러면 지지에 인묘가 있고 천간에 가불이 있는 사람들은 뭐야? 반대예요. 그냥 여기저기 막 뿌려. 여기저기 막 뿌리는 거야. 막 뿌려. 막 뿌리다. 막 뿌려. 계획성도 없어요. 그냥 일단 보이는 대로 막 뿌리는 거야. 이건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싹쓸이 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아주 그냥 막 왜 유금 자체가 뭐 여백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떠한 이 형상에서 이 더 채울 곳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유금이라는 거죠. 유금. 천간으로 신금이 되겠죠. 근데 이 가불과 인묘는 그게 없어. 그냥 일단은 뿌리고 봐. 뭐 그냥 뭐 알아서 지들이. 그러면 이 가불과 인묘목은 뭐야? 이 방목 스타일이야. 방목 스타일. 방목. 일단 나가서 뭐 하다 보면 뭐 하나 얻어 걸리겠지. 얘네들은 뭐야?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거를. 철저 계획을 위해서. 이건 무계획으로 방목이에요, 방목. 이런 개념이에요. 가불과
경신, 인묘와 신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계획적이에요. 철저해요. 유금이 있는 사람. 이거는 계획적이고 철저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묘목은 뭐야? 무계획입니다. 무계획이. 철저하게 너무 허술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허술한 행동을 보이는 공간이에요. 저네요. 무계획이 허술한. 뭐 천간에 신금 있는 사람은 되게 계획적이고 철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천간에 을목 있는 사람은 무계획적이고 되게 허술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신금은 이제 생각적인 면이 그렇게 되는 거고 유금과 묘목은 행동적인 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묘목보다 한 단계 더 여기 진토나 술토들 이거는 이 묘목보다 한 단계 더 이건 더 허술한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 이거는 뭐 이것도 똑같이 내 생각이 맞는 건데 이건 되게 철저하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토 있으면 뭐야? 그냥 허술한 사람인데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집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쓸데없는 고집. 이거는 쓸데있는 고집입니다. 쓸데있는 고집입니다. 이거는 계획적이고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토는. 근데 진토는 무계획이고 허술한데 그게 맞다고 막 쓸데없이 고집 부리는 것들. 진토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금을 가지고 유금과 묘목이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다고 이건 누구라고 이거는 이 사람이 사람의 고집이에요. 사람에 관한 것들, 사람과 사물에 관한 것들, 즉 물질에 관한 것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자와 오는 틀리다는 거. 자는 천간에 말하면 개수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건 뭐야? 자연이라는 거. 자연에서. 이건 자연이 이렇게 마술. 이건 자연의 마술이에요. 자연의 마술. 그러면 묘와 유는 누구의 마술이에요? 을목과 신유. 이거는 누구의 마술입니까? 이거는 사람의 마술이에요. 인간의 마술이다. 마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올해 이제 천간에 개묘년이 왔잖아요. 이거 우리 개수가 없고 묘가 왔잖아요. 이거는 자연의 마술로 인해서 사람이 마술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생천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동서양 냉전 체제, 동서양 냉전 체제가 다시 지금 부활되는지 알겠죠? 네네. 미한일과 뭡니까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이렇게 이제 다시 냉전 체제를 가려고 그래요. 왜? 개면연이니까.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그냥 마술을 부리고 있어, 마술. 정유년도 마찬가지로 마술이 불어나죠, 마술. 정유년도 이때도 마술. 그러니까 정유 계묘가 오면은 마술이 일어나. 하늘도 마술이 일어나고, 인간도 마술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유년은 생각지도 않은 일, 갑자기 뭐 대통령이 없어져갖고, 그냥 대통령 중간선거하고, 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게 바로. 이런 개념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금이라는 유금. 유금은 뭐 계절적으로 이제 완숙이에요. 유금은 이제 완숙이 완숙.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다 싫어. 귀찮아. 유금은 다 귀찮은 거예요. 유금. 그러니까 우리가 유시가 되면 다 귀찮잖아요. 세상이. 네. 퇴근하면 밥 먹고 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금이 오면은 뭐가 되냐면,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허무해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유금은 뭐에 대한 추구 성향이 없어지냐면 이 물질이라든가 어떤 행동적 추구 성향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묘는 뭐가 돼요? 물질 행동적 추구 성향이 어떻게 된다고? 강해지는 겁니다. 위로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금부터는 행동적 물질적 추구 성향이 뭘로 바뀌냐? 이제 정신적, 관념적 추구 성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 자수라는 거예요, 자수. 이게 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오화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자, 묘유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오화는 뭐야? 오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물질적, 정신적 추구 성향이 이제 극대화되는 겁니다. 성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적, 관념적 추구 성향이 극대화된 거고. 그런 식으로 자오와 묘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잘 알면 돼요. 유금에는 백로의 속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백로가 지나서는 논에 가볼 필요도 없다는 거야. 다 떨어졌어, 나락이. 백로가 유금. 그러니까, 논에 가볼 필요가 없다. 나락에 다 추수가 없으니까, 별로. 더 이상 물질적 추구 성향에서 이제 정신적 추구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가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 공간을 살피면 만물이 드디어 양극 음성의 팽팽한 대립구도를 벗어나 행동보다는 생각을 우선시해야 된다. 즉 세상을 벗어나는 발걸음 옮겨야 하고 남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을목과 묘가 이렇게 있으면요, 나를 버리고 남을 선택하는 겁니다. 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신금이나 유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남을 버리고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를 선택. 다른 말로 하면 집을 버리고 직장을 선택하는 거고, 이거는 직장을 버리고 이건 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묘는 출근의 개념이에요. 출근. 이거는 무슨 개념? 퇴근의 개념이에요. 퇴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하루로 보면 이거 일출이에요. 일출. 요거는 일몰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아니, 일몰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월출. 달이 뜨고 이거는 해가 뜨는 겁니다. 이렇게. 월출이시기, 월출.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일출이라는 것은 양이 점점점 상승한다는 거고, 월출은 음이 점점점 하강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의 개념이 정반대의 개념을 항상 나. 여기서 이제, 이 삶의 목적은 잘 보세요. 또 한 번 내가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이제 목적을 찾는다. 목적 의식과 목표 지점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목적 의식과 목표 지점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이 목표 의식이라는 것은 음양을 분별하는 거예요. 음양의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목표 지점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행의 변화를 갖는 거예요. 이거는 목표 지점은 반드시 오행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목적이 바로서야 목표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즉 이걸 정리하면 목적을
바로 세워야 뭐가 나온다고? 목표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즉 수화를 바로 세워야지만이 뭐야? 목금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화를 바로 내가 인식해야, 의식 또는 인식해야지만이 내가 목금을 내가 바로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목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식해야 목금을 내가 바로 어떻게 돼요? 어? 어? 어떻게 되세요? 목금을 바로 내가 어떻게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 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행위. 결국은 목금은 전부 행위에 관련된 개념이고 수화는 뭡니까? 이 관념에 관계되는 뭐라 그래? 생각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선생님은 경경이잖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일간 자체가 경경이니까 요 일간은 나의 의식 세계와 인식 체계를 결정하는 거고, 요건 월간은 나의 사회적 활동성을 결정하는 거고, 시간은 뭡니까? 나의 개인적 관심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관심사를. 예? 선생님은 지금 사회적 활동성과 나의 일간의 의식세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목금이잖아요. 네. 금이잖아. 금이니까 뭘 더 중요시 하겠다는 거예요? 뭘 더 중요시 하겠다. 정신보다는 행동 쪽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수화는 뭐와 연결하냐면 정신과 연결되어 있지만 목금이 뭐죠? 어떤 행위와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 선생님은 행동에 더 치중한다는 겁니다. 행동. 어떤 모습을 경금을 우리 금이라고 인식하면 큰일 납니다. 네. 간목을 목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이제 표면적 모습이지만 이 경금이라는 것은 뭐야? 이 화야, 화. 화를 품고 있는 거고, 이 간목은 뭐야? 수를 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화는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이건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네. 수는 실력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경금은 능력을 키우고 싶은 거야.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부피야, 부피. 부피 성장이라는 거지. 막 실력이라는 거 막 길이 성장이라는 거야. 길이 성장. 누가 굵고 짧게 가는 인생이 이 경금이고, 길게 가늘게 가는 것이 간목이라는 거야. 간목은 길고 가늘게 가고 싶어 해요. 경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굵고 짧게 한 방. 굵고 짧게. 길고 가늘게 가고 싶은데. 근데 간목은 가늘고 길게. 네. 가늘고 길게입니다. 얘네들 뭐 할 때까지 항상 두려움으로 항상 떨쳐내지 못해요, 간목은. 근데 경금은 반대로 뭘 떨쳐내면 이건 항상 이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해요, 불안감. 네. 화를 잠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결국은 능력치에 능력치. 또 부피를 성장하고 싶은 거지만 수라는 것은 실력을 의미해서 길이를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물이 부피가 있어야 물은 그냥 멈추지 말고 쭉 가고 싶잖아요. 네. 화는 그냥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와 관계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화 경금으로 있다. 이 사람은 이 쩍벌남입니다. 지하철 가면 다리 쫙 벌리는 애들 있죠? 쩍벌남들. 근데 괜히 사람 몸을 어깨 막 뽕도 힘주고 막 이렇게 괜히 다니는 애들 있잖아. 네, 이 네. 변경이라는 거야.
근데 임갑들은 그게 아니야. 임갑들은 아니야. 임갑들이 호리호리해. 호리호리 하려고 그래. 가늘고 길게 가려고.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임갑, 그럼 가늘고 길게. 그럼 임갑들은 뭐야? 이제, 이 어떤 지식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지만, 이 변경들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지식. 이거 얘들은 뭐야, 얘들은 현장에 있는 어떤 경험을, 이거 지식이 아니라 이거 현장 경험을 되게 중시하는 거지만, 얘네는 뭐야, 안에서 왜 실내에서 받는 어떤, 실내에서 지식을 되게 중요시한다, 인갑들. 변경들은 이 현장적 경험. 이건 내부적 지식, 이거는 외부적 경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변경이 있다,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경험 쌓으세요. 임갑 있으면 안에 들어가가지고, 실력 키우세요. 이렇게 이제 이게 해주면은 거의 100% 맞죠. 저는 임도 있고 경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됐지. 에? 그럼 병금이 뭘 봐야 돼요? 병화를 봐야 되는데, 병금이 지금 임수를 보고 있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이, 이 병임조합이 돼버렸잖아, 이게. 나의 이제 사회적 직업서 경금이 임수를 받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병화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개야, 둘 중 하나요. 요거를 간목으로 바꾸든지, 요거를 병화로 바꾸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근데 일간 의식 세계에는 요걸 유지하고 싶으니까 뭐예요? 이 임수를 병화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일간 의식 세계.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은 틀리겠죠. 이게 경금이다 보니까 뭐예요? 임수를 병화로 바꾸고 싶은 거죠. 임수를 병화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임수를 병화로 바꾸고 싶다. 임수를 병화로. 왜? 임자니까. 임자를 이제 풀면 임계라는 거야, 임계. 임계를 이렇게 임자. 임계를 이제 천간지가 나오면 두 개가 나와. 임자일주가 나오고 계해 간지가 나오는 거예요. 임계는. 네, 네. 병정은 어떻게 돼요? 병정은 뭐 어떻게 나오죠? 정사 간지가 나오고 정사, 병호 간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불을 간지를 올려봅시다. 가불은 답을. 없어, 애들은. 그게 안 돼. 네. 가불이 을린 없잖아. 없죠. 감묘 갑이는- 감묘 없잖아요. 아, 평신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신도. 네. 경류가 없잖아요. 신이라는 간지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것은 수화만 가능해. 인간은 절대 스스로 뭘 바꾸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명확해져요. 인간은 갑을, 경신은 지가 어떻게 조합을 짜도 그 간지 배합을 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임계라는 자연은 어떻게든 간에 임자라는가 계를 이렇게 간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정사와 병어를 이렇게 간지를 해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치가 뭐냐면, 이 세상이 추우면 다 얼어 죽어요. 이게 이제 빙하기가 되는 거고, 세상이 다 폭발되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거 지구의 변화는 빙하기와 또 뭐가 있어? 대폭발이 있었잖아요.
다른 행성가 대폭발을 해가지고 공룡이 싹 멸종하고 또 빙하기 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임해 이런 간지가 오면요 빙하기로 그냥 온 세상이 요거 이제 빙하기라는 거야. 그다음에 병사 간지 요 의미가 뭐냐면 이건 뭐죠? 뭐 지구의 대폭발, 뭐 행성과의 충돌 이렇게 되는 거. 절대로 임해 이렇게 되면 세상에 뭐야? 만물이 다 씨가 말라요. 만물이 씨가 마르다. 그래서 이런 간지를 별로 안 하는 겁니다. 임수일간이 해년이 왔다. 그럼 이 사람 뭐야? 빙하기가 온 거야, 빙하기가. 병화일간이 사운이 왔다. 대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가. 이해됐죠? 네. 이런 개념들을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 6시 20분에 합니다. 네.